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준 인터뷰 뉴진수. 우리 군은 인구 절벽과 저출생이라는 악재 속에서 병사 수가 줄고 있는 가운데 초급 간부 정예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병력 수로 밀어붙이거나 재래식 무기로 군을 육성하는 대신에 첨단 무기 체계를 직접 운용하는 기술 집약형 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 군 간부의 70%를 차지하는 초급 간부를 정예화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목표와 달리 장교뿐만 아니라 부사관까지 초급 간부 지원은 계속 떨어져서 이제는 군 당국이 초급 간부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할 현안이 됐습니다. 학군 장교 후보생인 ROTC 모집 홍보 부스까지 직접 찾아 나서면서 초급 간부 수급난 소방수를 자처하고 있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모시고 관련 실태와 정책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차관입니다. 예, 요즘도 계속해서 현장 다니시고 계신가요? 예, 요즘 최근에 이제 네. 학군 장교들 모집 기간이어서 네. 그때 다녔었고 네.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 성과들을 좀 종합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차근차근 좀 여쭤보고요. 예, 예. 우선은 그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군에서 초급 간부라고 하면 뭐 출신을 떠나서요. 장교의 경우는 뭐 소위 중위 대위 정도, 부사관은 뭐 하사나 중사 정도를 말할 텐데 이들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축인지 또 왜 중요한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초급 간부에 대해서 조금 네.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초급 간부라고 하는 인원들은 네. 임관한 지 한 5년이 미만된 장교 부사관들을 일단 칭할 때 초급 간부라고 칭하고요. 네네. 네, 계급으로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장교는 소위하고 중위, 네. 대위에 약간 일부들이 포함이 되고 네네. 부사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사, 주로 하사. 그다음에 예. 중사의 약간 일부가 네. 이제 포함이 됩니다. 사실 저희 지금 간부들이 총 19만 명 정도 되는데 이런 초급 간부들이 전체 한 40% 7만 명 정도가 유지하고 있으니까 네. 사실 우리 잠구에 어떻게 보면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그렇습니다. 계층이 되겠죠. 그들이 수행하는 임무들이나 역할을 나누면은 사실 이게 군 또 병과 이런 거별로 되게 다양한데 네. 좀 핵심적으로 보면 장교들은 실제 우리 병사들을 지휘하는 실병지휘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장교들이고요. 네. 부사관들은 전차나 뭐 자주포 이런 것 같은 주요 전투 장비들을 네네. 직접 운영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거의 핵심 인력이라고 좀 보면 그 역할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그 단기 복무 장교 충원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ROTC 지원율이 급감했다는 예. 소식은 뭐 계속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육군 ROTC를 운영하는 전국 108개 정도 대학교 중에서 절반이 정원 미달 사태를 빚고 있다고 하던데 일단 지금 현 실태가 어느 정도인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이런 ROTC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지원율이 좀 점차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 것이죠. 네네. 전체적으로 좀 데이터로 보면은 한 10년 전 2014년도 기준 했을 때는 네. 그 ROTC 장교들이 그 지원율이 한 4대 1 정도가 됐어요. 4대 그 당시에 부사관 기준으로 하면 한 5대 1 정도의 이제 지원율을 했는데 예. 지금 2023년도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지금 보면 장교 같은 경우는 한 2대 1, 2대 1. 부사관은 한 2.5대 1. 그러니까 2.5대1. 수치로 보면 한 2배 이상 정도가 지금 이제 하락하고 있는 이런 그러네요. 추세입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장교도 장교지만은 부사관도 모집 네. 계획을 계획을 못 채운다는 얘기도 왕왕 있던데 부사관의 경우도 5대 1에서 10년 전에 한 2.5대 1 정도로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이렇게 낮은 지원율로 좀 초급 간부 육성에 좀 차질이 생기면 현실적으로 그리고 장차 미래를 내다봤을 때 당장 현장에서 체감하게 될 문제들이 있다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정책적인 예. 분야에서 보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네.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초급 간부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병사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고 네. 주요 전투 장비를 운영하기 때문에 대단히 좀 우수한 능력을 가진 간부들이 좀 이렇게 보충이 돼야 되거든요. 지원율이 적으면 이제 우수 인력 획득에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럴 수 있겠네요.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 의식을 갖고 보고 있고. 네네.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실병을 지휘하고 장비를 운영해야 되는 장교나 부사관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도 네. 육군의 같은 경우에 이제 전차를 다루는 기갑병과 네네. 이런 의원들의 부사관 현재 운영률이 한 9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요 장비들을 운용하지 못할 수 있는 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확충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실 좀 대단히 민감하게 또 관심을 갖고 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유를 좀 따져볼까 싶은데요. 예. 초급 간부 지원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이유 뭐라고 좀 분석이 되시던가요? 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지금 많은 부분에서 좀 연구들이 좀 있었고 네.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 이제 최근에 저희 이제 국방연구원 카이다에서 예. 여러 가지 계층의 후보생 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장교 또 전역한 이런 사람들을 때 설문조사 같은 걸 통해서 봤을 때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그 네 가지 부분 정도요? 정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제 가장 큰 거는 네. 초급 간부들이 이제 자신들이 수행하는 이 업무에 비해서 돌아오는 어떤 적절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 보상. 예, 이런 문제를 이제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단기 복무자들이지만 군을 직업으로 선택하려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장기 선발이 중간에 되는데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지원자들을 다 100% 지금 현재 장기 선발을 해주지 못합니다. 육군 같은 경우는 한 장교는 50%, 절반 부사관은 70%니까요. 장교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밖에 이걸 군에서 이제 장기 복무자는 못하다 보니까 네. 이게 직업 안정성에서의 약간의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예. 이제 세 번째는 본인들이 이제 장교하고 부사관으로 복무를 하고 전역을 했는데 이런 군 복무를 한 것에 대해서 사회에서 이런 것에 대한 인정을 해주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네네. 굳이 장교나 부사관으로 근무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고 네네. 마지막은 이제 복무 기간의 문제거든요. 예. 사실 이제 병사들의 복무 기간은 좀 오랫동안 하면서 지금 현재 육군 같은 경우는 18개월로 이제 단축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네네. 이제 장교들은 사실은 좀 이제 복무 기간이 한번 정해진 이후에 지금 한 30년 정도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ROTC 같은 경우는 이제 28개월 근무하다 보니까 예.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적절한 보상의 문제, 또 사회적 인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는데 왜 우리가 굳이 이렇게 긴 복무 기간을 해야 되는가? 네네. 뭐 우리 복무 기간도 좀 줄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것들이 현재 지원율이 좀 저하된 원인으로 지금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4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근데 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급여나 뭐 처우, 뭐 복무 기간이나 여건의 문제만 국한할까? 뭐냐면은 지원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현역 초급 간부들은 당장 어떤 나의 상관, 나의 미래를 보면서 군문을 조기에 떠나기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민원 처리랄지 병력 관리하기에도 버거워서 지휘가 나기 힘들다. 혹은 겸직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직무상의 성취감이나 동기 요인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 혹은 조기 전역하는 현역 인원들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진단과 보관이 있으면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들이 이제 군에 대해서 자기를 직업으로 인식을 하고 네. 자기 미래를 또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초급 간부들이 중견 간부가 되고 고급 간부들이 되는 것이죠. 네네. 근데 이제 상위 계급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업무에 대한 이런 부담감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은데 예. 거기서 자신들이 또 직업으로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사실 충족되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기 전역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군에서는 어떤 초급 간부들의 어떤 그 약간의 미래의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는 이런 중견 간부들에 대한 네. 처우 개선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사회적 인식을 좀 높일 수 있는 좀 제도들을 만들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3253님. 초급 간부 부족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빠르고 직접적인 효과를 낼 대응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시고요. 차관님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현장을 누비면서 지금 초급 간부 지원율을 되게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신 걸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단은 앞에서 여러 가지 지원율이 저하되는 요인으로 제기됐던 것들을 좀 네.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가장 처음은 일단은 군 복무를 통해서 직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즉 장기 복무를 신청하는 사람들을 네네. 조금 더 많이 군에서 흡수를 하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여건을 만드는 데 일단은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계급 구조가 지금 우리 군의 계급 구조를 보면은 아까도 있지만 밑에 이제 하위 초급 간부들은 되게 많고 예. 이제 위에 간부들은 적은 이런
약간 피라미드형으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초급 간부들은 줄이고 약간의 중견 요 간부들을 항아리형으로 만들면 초급 간부로 들어온 사람들이 조금 더 장기 복무를 할 수 있는,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걸 예. 늘림으로써 네네. 일단 직업으로서의 메리트를 줌으로써 단기 복무 자원들이 지원을 좀 더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마땅한 보상인 것이죠. 네. 그들이 수행하는 임무에 부합될 수 있도록 거기에 합당한 경제적 보상이나 제도적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단기 복무자들이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지원 보상금을 해주는데 예. 장교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이제 9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200만 원을 해서 이제 300만 원 이상씩 증원해주고 부사관도 마찬가지 네.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원해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보상 제도들을 많이 해주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그 초과근무 수당 초과근무 원래 수당. 이제 법적으로 이게 57시간밖에 보상을 못 받았어요. 근데 군에서 근무하는 특수근무지에 해당되는 예. 이런 인원들은 100시간까지 늘려줬거든요. 주요필할지 이런 데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뭐 함정 예. 또 공군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시간의 근무 수당이라는 게 계급별로 좀 다 차이가 있는데 예. 한 시간에 한 10,000원 정도의 보상을 받아요. 네. 그러면 이제 57시간 정도 하면 한 50여만 원, 근데 100시간 정도 하면 100만 원이니까 네. 그 정도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수당으로서 자기 근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고요. 네. 뭐 경제적 보상은 그렇게 또 계속 추진을 해 나가고 근무 여건은 이제 뭐 독신 간부들 우리 초급 간부들이 이제 숙소 문제들이 이런 게 있으니까 네. 저희가 26년까지는 모두 1인 1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주거 문제들 혜택 등 이런 것들도 같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1457님.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인식 때문에도 선택을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도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가 지금 초급 간부들 복무 여건 개선 위해서 지속적으로 당직 직위 감축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당직 직위 감축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당직직위 감축이라는 예. 게 실제로 이걸 하는 목적은 우리 초급 간부들의 좀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네네. 이제 초급 간부들은 아까 했지만 병사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일과 시간에는 그런 걸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과 시간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일과 이후에는 또 이런 병력도 관리해야 되고 장비도 또 관리해야 되고 또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 대기도 해야 되고 네. 이런 임무들을 또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임무들을 평상시 보면 지금 초급 간부들이 주에 1 내지 2회를 하는 거거든요. 이 근무들은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상당히 사실은 근무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당직 근무라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근무를 할 수 있는 직위들을 사실 국방부가 각군하고 협의를 해서 예. 이런 것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통합 건물에 있을 때 그동안 각 층마다 근무를 섰다면은 네네. 통합 근무에 여러 가지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통합된 데서 근무를 한 사람이 서서 관리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좀 근무지가 줄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건 한 8천여 개 직위가 있는데 네. 이걸 한 6천여 개 직위 정도로 또 필수 직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줄임으로써 그런 걸 해주고 또 이제 당직 근무비 같은 것도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초급 간부들이 휴일날 당직 근무 쓰면은 당직 근무비로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4만 원 받습니다. 4만 원 받아요. 그 작년에 3만 원 받은 거 어렵게 4만 원 올렸거든요. 예. 근데 일반 공무원들이 근무 쓰면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얼마 받죠? 6만 원 받습니다. 6만 원. 우리 예. 소방 경찰 공무원들은 휴일에 10만 원을 받거든요. 물론 이게 뭐 금액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 네. 그만큼 어려운 임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서도 또 우리 초급 간부들이 근무하는 부담을 좀 보상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난달에 거의 마지막 주까지 이 학군 장교인 ROTC 이 지원을 받았고 이제 접수가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을 많이 누비셨고 또 많이 노력을 하셨고 아직 뭐 언론 보도는 못 본 것 같은데 혹시 얼마나 지원했는지 좀 성과가 있었는지 혹은 뭐 그렇게 큰 변동이 없었는지 결과를 좀 공개해 주실까요? 예. 일단은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일단 성과가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학군 장교들은 4월하고 9월 1년에 2번 이제 모집을 하고요. 네네. 이제 올해는 이제 4월에 모집했던 결과거든요. 네네. 작년 대비 작년에는 경쟁률이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5대 1이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 이제 모집했을 때는 1.7대 1이니까 1.7대 1. 예, 한 20%가 오른 것이죠. 네. 약간 이제 9월까지 해서 모집을 하면 저희가 전체 한 2대 1 정도의 수치로 이제 지원율이 될 것 같은데 이 수치는
사실 앞에서 얘기했지만 학군 장교들의 모집률이 한 10년 동안 계속 하락하는 곡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올해 이것이 다시 상승하고 작년에 1.8대 1이었습니다. 2대 1이면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이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네. 앞으로 이것이 또 지속되려면은 더 많은 노력이 있으니까 네. 저희 또 관심을 갖도록 예. 하겠습니다. 소폭 상승한 요인이 혹시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일단은 그 경제적 보상 체계를 올해 조금 늘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또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대학생 이제 1, 2학년 학생들한테 네. 이제 ROTC라는 것을 홍보하는 방법을 조금 더 이번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뭐 SNS를 통해서 이제 그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했고요. 네. 또 이러다 보니까 아마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9월에도 목표치를 한번 지켜보고요. 예.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군이 그렇다면 최소한으로 확보해야 하는 적정 병력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저희는 한 50만 정도로 50만,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예. 현재 그 50만 병력을 지금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최근에 또 현안 중에 하나가요. 이기식 병무청장이 이런 네네네네. 얘기를 했습니다. BTS 방탄소년단 멤버도 군 복무를 하고 있다. 네. 체육, 예술요원 병역 특례를 재검토하겠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혹시 차관님 지금 인구 절벽에 따라서 병역 자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국위 선양한 사람의 병역을 면제하거나 대체해 주는 거는 이 제도가 최초에 도입됐을 때의 우리나라의 위상이나 안보 환경과 지금이 좀 너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봐야 한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차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후자입니다. 네. 뭐 이런 제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재검토를 하고 네. 이제 조정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뭐 지금 뭐 과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73년도부터 이제 병역 특례 제도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때는 사실 병력 자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럼 잉여 병력 자원들을 어떤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활용해야 된다는 어떤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 체육, 뭐 전문 인력들, 산업체 이런 인원들에 대해서 이제 병역 특례를 주는 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었는데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초저출산 시대에 맞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50만 병력을 유지하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에서 사실은 이런 병역 특례 제도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 것인지 네네. 또 어떤 병역에 대한 어떤 공정성의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이거는 뭐 검토가 돼야 되고 네. 아마 그런 제도를 또 지금 검토해서 뭐 병무청하고 같이 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네. 50만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 징병 예. 논의도 좀 본격화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일부 있는데 물론 우리 군이 뭐 남군, 여군 뭐 이렇게 성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군으로 일치 단결을 해야겠지만은 여성이 군무에 들어섰을 때 그 역할적인 측면에서 활약하는 부분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성 징병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일단 지금 여군 인력에 대한 뭐 역할이나 이런 예. 걸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여군들은 한 2만여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거든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부들이 한 19만 명이니까 거기 한 기준 보면 한 10%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현재 우리 국방부는 27년 기준 했을 때 이걸 한 15%까지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여군들의 역할도 지금 상당히 확대되고 있죠. 초창기에는 사실은 전투부대 지휘관이나 뭐 격오지 이런 데는 사실은 근무를 안 시켰어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전투부대 지휘관 하는 것도 한 2배 이상 늘었고요. 또 격오지 근무하는 것들도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네. 이제 여군들의 역할이나 또 보직 이런 것들이 대단히 다양해지고 또 그 곳에서 임무 수행하는 역군들이 임무들을 잘 합니다. 잠수함 승조원도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봐서는 아마 우리 군내에서 역군들의 역할이 더 많이 기대될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물론 뭐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장교와 부사관만 뽑는 여군 모병제 범위를 넓히는 것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인데 여기에는 혹시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직 뭐 여군 그러니까 병사들을 모병하는 것이죠. 네네. 이제 그러면 이제 고려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얼마만큼을 또 그럼 병사로 뽑아야 되는 거냐. 그들의 이제 병영 생활은 그럼 병사들하고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려면 사실 검토하고
한다, 사회적 합의가 돼서 시행한다 해도 준비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네네. 현재 이건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모병제 도입 필요성도 꾸준히 거론돼 왔는데 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 아직은 좀 이른가요? 어떤가요? 예, 뭐 징병제에서 모병제의 전환은 이르다기보다는 예. 우리들의 여러 가지 안보 환경을 봤을 때는 저희들은 징병제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안보 환경입니다. 네네. 사실은 뭐 모병제를 하던 나라도 최근에 저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다시 징병제로 전환하는 그렇더라고요. 이런 나라들이 있는 상황인데 예. 좀 가장 군사적으로 위협적인 우리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우리가 뭐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은 뭐 시기상조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안보 환경을 봤을 때. 예, 네네. 그렇습니다. 0419님 저희 엄마는 간호장교 36개월, 남편은 ROTC, 아들은 공군 학사장교 등 초급 간부 가족입니다. 출생 감소로 병역 자원 부족 많이 걱정됩니다. 이런 분들 병역 명문가시죠. 자, 무엇보다 초급 간부 양성에 있어서는 직업으로서의 군인에 대한 평가와 평판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또 국방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대기업 수준의 복지나 처우를 따라갈 수 없는 만큼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좀 바뀔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관련해서 혹시 정부와 청취자 여러분께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면 예. 우리 초급 간부들이 군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사실 엄중합니다. 이게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고요. 네네. 전투의 승패는 사실은 전쟁의 또 승패를 좌우하시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초급 간부들은 가장 우수한 자원이 획득이 돼야 되고 가장 그들의 임무 수행과 역할에 맞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 보상이 물론 경제적 보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보상이 있지만 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보상은 우리 국민들께서 군복을 입고 있는 장교, 부사관 또 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군복을 입은 것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것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예. 최근에 보면 우리 그 장병들 밖에 나와서 이렇게 식사할 때 뭐 식사비 대신해주고 하는 이런 예. 사례들이 선행사들이 많이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어서 사실 그런 것들이 매우 작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예. 우리가 좋은 무기를 갖다 주고 또 많은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도 근무하는 실제 장교들이나 부사관 우리 병사들한테는 더 큰 복무 의욕과 가치를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도 우리 군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지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초급 간부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어떤 처우도 개선을 분명히 해야겠지만은 뭐 군은 또 기본적으로 사기와 명예 이런 것도 중요하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북돋아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